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여러 기사나 특히 신문 사설 같은 데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디지털 금융 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그래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글로벌 금융계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명쾌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테이블 코인. 여러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디지털 세상의 현금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그 미국 달러 같은 실제 법정화폐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다는 점이겠죠? 1대1로.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처럼 막 가격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오르내리면 사실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안정성 덕분에 활용도가 정말 높아지는 거죠. 특히 국경 간 송금 같은 경우엔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게 보낼 수 있게 되니까요. 아,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그래서 금융 접근성이 좀 낮은 지역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하루 거래량만 봐도 이게 뭐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자금 흐름이 이미 그 형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대체 누가 만드는 건가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종류가 정말 많던데요. 네, 발행 주체가 정말 다양해요. 뭐 잘하시는 테크 기업들도 있고 기존 금융 회사들도 뛰어들고 있고요. 심지어는 커뮤니티 기반의 탈중앙화 자율 조직 DAO라고 하죠. 거기서도 만들어요. 아, DAO에서도요? 대표적으로는 역시 테더의 USDT나 서클의 USTC가 자주 언급되던데 이 둘도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담보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미국 규제를 어떻게 준수하는지 같은 부분에서 약간씩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이 부분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하고 스마트 계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발행량이 얼마인지, 담보자산은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아, 투명성 그게 중요하군요. 네. 물론 뭐 일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 준비금, 그러니까 담보자산 관련해서 의혹이나 논란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뉴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발행사가 얼마나 투명하고 믿을 만한지가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 거죠. 기술적인 안정성만큼이나 운영의 신뢰도, 이게 핵심이에요. 신뢰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게 사용되는 걸 좀 더 보면 단순히 개인 간 송금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활용 범위가 훨씬 넓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잠시 좀 뭐랄까, 자산을 안전하게 피싱시켜 놓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아, 일종의 안전자산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얘기 나오는 RWA,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분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요.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죠. 아, 디파이? 네. 여기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뭐 기축 통화처럼 쓰여요. 예금, 대출, 파생상품 거래, 뭐 이자 농사, 1등 파밍 같은 대부분의 디파이 활동이 다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디파이의 거의 혈액 같은 거네요. 그렇죠. 중앙화된 거래소 CX든 탈중앙화된 거래소 DEX든 거래량 많은 페어들을 보면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이랑 엮여 있어요. 디파이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단순한 기술 트렌드 이상인 것 같아요. 일부 사설에서는 아예 기존 글로벌 금융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요. 네,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을 서둘러서 만들려고 하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게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서 잠재적으로는 그 나라의 통화 주권이나 금융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략적 자산이요? 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 이게 어쩌면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고요. 국제 자금 흐름이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잠재적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디지털 화폐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결제 수단을 넘어서 어쩌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민간의 혁신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약간 이중적인 모습도 보이고요. 맞습니다. 공공 인프라 성격도 분명히 있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한 디지털 자산이다. 네, 기술 기업, 금융사, 심지어 DAO 같은 다양한 주체가 발행하고 있고 그렇죠. 국제 송금, 디파이, 거래소 등 디지털 금융 전반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 각국 정부의 주요 규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서도 슬쩍 내비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죠? 이런 민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또 광범위하게 사용될수록 과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려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와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아, CBDC와의 관계, 경쟁할까요? 아니면 서로 보완할까요? 글쎄요. 그게 경쟁 관계가 될지 아니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이게 앞으로 국가 통화 시스템이나 글로벌 금융 지형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할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